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은 강력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반면에 정청래 대표는 아직 확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22년도 이 대선 끝나고 체포되고 나서 법정에서 검사들하고 법정에서 다툴 때 검사들하고 이 검찰들이 조작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계속 다투면서 제 사건을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다 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까지 하면서 제가 검찰한테 조작당했다는 게 다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파기환송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 당내 찬반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검토도 같이 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차차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김철근 총장님, 김용 전 부원장은 자신의 사건 조작됐고요. 그리고 파기환송을 자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공천을 하면 야당은 땡큐죠. 네, 그 방금 제가 부산시장 후보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전재수 후보와 김용이 만약에 공천이 된다면 이 두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오만의 상징이 될 겁니다. 얼마나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구속돼 있다가 네. 그리고 2심까지 5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때까지 예를 들어서 네. 대법원 판결이 안 나와서 선거를 했다고 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당선이 되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아니고 확정이 돼버리면 바로 국회의원직을 잃습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또다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국민과 야당을 무시하면 검토를 한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냐 이거죠. 왜? 정상적인 정당 같으면 네. 그리고 야당의 견제가 세다면 김용 전 부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 입으로 또는 당에서 저런 얘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하신다고 하니 야당은 땡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죄 확정이 불보듯 뻔하다. 범죄자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소리. 아무리 길게 잡아도 최대 1년 이내 의원직 상실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한다면 그 자체로 더불어민주당은 도덕 파탄 정당 선언이 될 것입니다. 지금 김 전 부원장이 있어야 할 곳은 유세장이 아니라 차디찬 감옥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민의를 대표하겠다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국민일보 사설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조작 기소라며 출마론을 펴는 김용, 이게 상식에 맞느냐? 1, 2심 징역형의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피고인이고 파기환송 자신하고 있고 사법판단 예단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공천 거론 민주당, 국민 눈높이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용 전 부원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주의 최종 심판자는 법원이 아니라 국민이다. 본질 회피는 민주당답지 않다. 민병덕 의원, 사법농단과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다. 그게 김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태 의원은 상고심 판결까지 기다리라 김용을 2번 죽이는 일이다. 공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재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당에서 저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정청래 대표의 스탠스가 다소 신중해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뭐 설령 공천을 주더라도 제일 먼저 공천 줄 수는 없는 상태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광재, 송영길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먼저 나오고 있고 김용 부원장의 문제는 실제적으로 그런 대법에서 파기환송이 확정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국민 여론이 지금은 옛날과 달라서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말하자면 보궐선거가 있었다면 사실은 후보를 낼 자격도 없어지는 것이고 방금 뭐 저기 앵커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이 선거에 부담을 더 지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청래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숙고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용 전 부원장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 대변인에게 또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남국, 김용, 정청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김용 부원장이 만약 안산에 출마하면 제가 경쟁자의 위치가 되는데요. 이미 안산 시민과 또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한 이 사안에 대한 판단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김남국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 사실은 후배예요. 저와 아주 친한 후배인데 지난번에 이제 전략공천을 받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전략공천을 받는 것이 특혜다. 대변인께서도 오셨는데 김용 부원장께서 또 전략공천 2번은 특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표님.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함께 보시죠. 그래픽입니다. 누구를 하든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 1, 2심 모두 징역 5년, 대법원 확정 판결 혹은 파기환송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언급되고 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아직 나오기 직전입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었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 시절에는 현지 누나 문자 논란으로 또 지금 현재 그 청와대를 나왔고 현재는 민주당의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누구를 공천하든 이 전체 선거판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태규 의원님? 민주당이 네. 저는 적어도 국민 눈높이에 조금이라도 다가가려고 하는 최소한의 어떤 상식과 네.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다면 지금 저 화면에 나온 김용 후보나 김남국 후보는 사실 원천 배제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저 김용 씨 같은 경우가 지금 자기한테 공천을 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국 정치 윤리와 도덕에 정말 파탄 그 상태를 저는 보고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김철근 총장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김용 씨를 민주당이 공천한다면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적어도 가뭄에 단비를 맞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이제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는다면 이 세 사람을 가지고는 적어도 진실게임 시리즈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한테는 까르띠에 받았냐 안 받았냐. 네. 김용 후보한테는 검은 돈 받았냐 안 받았냐. 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한테는 돈 봉투 돌렸냐 안 돌렸냐. 이렇게 해서 계속 물어보면 이건 나중에 당선과 관계없이 선거법상에 네. 허위사실 공표에 100% 걸리게끔 돼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재선거 대상이죠. 저분들이 만약에 혹시라도 당선이 된다면. 그렇군요. 자, 김용 전 부원장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이광재 전 강원지사인데요. 조국 대표가 공을 들이고 있는 평택을에 공천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광재 의원 같은 분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고 그리고 특히 요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여러분이 짐작하는 그런 곳에 출전을 해도 경쟁력이 매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평택을에 이광재 전 의원이 공천이 되면 조국 대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한을 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하남 갑은 지금 송영길 의원 쪽으로 기운 것 같고 핫플레이스라고 특정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광재 의원도 거기 단일화하라는 압박만 없다면 내가 가서 당선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 과연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핫플레이스는 어디일까요? 하남일까요? 평택일까요? 일단 정광재 전 대변인의 얘기를 들으면 하남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갈 것 같다라는 이제 본인도 분석을 하고 있던데 어디입니까? 이동학 의원님, 핫플레이스가. 제가 볼 때는 그 핫플레이스라는 의미 속에 여러 사람들의 해석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최근에 들어서 핫플레이스라고 보면 평택 아닌 부산이거든요. 부산 북구. 그런데 이제 한 군데는 이미 조국 대표가 가 있고 네. 근데 거기에 당의 중진급이고 어디 내놔도 손색 없을 만한 사람을 거기로 보내서 어찌 보면 진영 간의 싸움을 시키는 모양새가 되면 이거는 오히려 그분에 대한 안 좋은 결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가질 수가 있거든요. 평택을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아닐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지금 분당을에서 지금 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거기서 빼내서 하남으로 보내야 그 경쟁력을 훨씬 더 키울 수가 있고 그럼 분당 지역이 비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김용 전 부원장이 네. 사실은 몇 해 전에 거기에서 정치를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또 많이 하셨던 거예요. 김용이 분당으로 간다. 네, 그러면 지역위원장으로 이렇게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이광재 전 지사의 경우는 차출돼가지고 결국 하남에 나가게 되면 경기도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강원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절호의 어떤 절묘한 수를 찾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평택은 민주당에서도 후보는 무조건 다 낸다고 했잖아요. 평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택도 좀 송영길 대표도 평택에 낼 경우에는 김재현 진보당 대표도 있고 조국 대표도 있고 네. 사실은 뭐 말은 뭐 당을 위해서 말하자면 그 양보한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 평택을 같은 경우는 사지어 내모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 공천하는 후보에게도 곤혹스럽고 또 이 조국 혁신당과의 연대에서도 금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 공천을 하더라도 뭐 지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다소 힘이 약한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최근에 네. 민주당의 그 핵심 관계자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일단 조국의 평택을 선택에 민주당과 협의가 없었다. 협의가 없었다? 네, 협의가 없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민주당은 반드시 평택을 찾기 위한 중진급 정치인을 공천할 것이다. 진짜요? 이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봤을 때 네. 저는 조국 대표가 그 민주당하고 뭔가 뭐 단일화든 뭔가 협상이든 하기가 쉽지 않은 구도 속에서 선거를 치러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진보당이 먼저 민주당하고 딜을 요청을 했거든요. 울산 시장을 가지고. 네.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국당하고 민주당이 협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국 민주당은 중진급 후보를 낼 거고 아마 치열한 결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